네, 안녕하세요. 대관령 바람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에서 저번 주 열렸던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컨퍼런스가 시작한 지는 오래됐죠. 이 1980년대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로벌 제약바이오에서 정말 이 큰 비즈니스 미팅인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던 2015년도부터 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제약 변방이긴 해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조금 요약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참, 내가요, 누가 시킨다고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일단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JP모건 자료를 쭉 한번 볼 건데요. 이 자료는 2020년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요약한 자료인데요. 이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메드 트래커에서 발간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컨퍼런스 첫째 날 발표에 참가한 이 회사들의 내용을 쭉 이렇게 임상 등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는 이 메가캡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라지캡 회사들 쭉 내려가면은 뭐 미들캡 그리고 작은 바이오 벤처 등을 요약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첫째 날 요약만 하더라도 여기 83페이지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자료죠. 그런데 이 자료도 보시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한 것들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다 보니까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회사 상황과 경쟁 현황 그리고 주가 상황을 알아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다만 이런 자료는 당연히 유료고요. 저는 뭐 2020년까지는 글로벌 대형 회사에 다니는 의학부 지원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퇴사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사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자료들은 뭐 만 원, 10만 원 단위가 아니고요. 이 수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이 사서 보는 건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 제약 바이오 유튜버고 국내에서 이걸 분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저도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 네, 그건 바로 유서 깊은 전통 방식이자 이 하이 테크놀로지의 총화인 이 노가다죠. 제가 돈이 없지 끈기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하나씩 가서 다 한번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벨루에이트의 파마의 자료를 봤는데요. 2023년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넘버원이 화이자라고 했으니까요. 화이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이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죠. 예,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현재 화이자를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화이자에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화이자는 회사 규모만큼이나 첫날 당연히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이라고 하면 그냥 가장 좋은 컨벤션 장소에서 가장 좋은 시간대에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규모가 크니까 당연하겠죠. 화이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단 7장 슬라이드를 들고 왔어요. 그것도 뭐 앞뒤 쓸모없는 슬라이드를 빼면 사실상 5장 정도 됩니다. 네, 그 5장으로 화이자 CEO인 앨버트 블러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별 감흥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화이자는 현재 코비드 관련된 백신과 그리고 이 치료제를 빼면 이 5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 화이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코비드 치료제와 백신을 제외한 특허 의약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170억 달러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허 만료 때문이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화이자 이전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는 2020년까지 이 40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였는데 2021년 그리고 여긴 없지만 2022년까지 정말 막대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이 코비드19로 인해 하나로는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을 올렸고요. 2022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사실
이 400억 달러 수준의 전문의약품들이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30년까지 특허 만료로 인해 매출 감소가 170억 달러 가량 되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봉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매출 규모가 큰 제품들을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항혈전제인 여기 이 엘리퀴스가 있죠. 2021년 세일즈만 하더라도 이 60억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BMS와 판매 지역을 나눠서 공동 세일즈를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BMS 세일즈가 빠진 금액만 저 정도예요. 합치면 그러니까 100억 달러 비즈니스인 엘리퀴스도 미국 특허가 2026년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죠. 이 CDK 클래스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유방암 시장의 스테디셀러인 여기 임랜스도 2027년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화이자는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무슨 수를 내도 내긴 해야 하는 거죠. 네, 사실상 이번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화이자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엘버트 블라 회장의 JP모건 컨퍼런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이래요. 이 화이자는 앞으로 이 18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 19건의 신제품 런칭을 진행하고 기존 제품의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긴 해요. 저도 꽤 오랜 기간 여러 회사들을 지켜봐 왔지만 1년 반 동안 19개 신규 제품을 런칭한다는 거는 제약업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네, 신규 런칭 제품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이걸 사실 화이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 제품의 잠재적인 시장 성공 가능성과 잠재적인 매출 규모를 뜯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시간을 제가 조금 아껴드리고자 꼭 봐야 하는 것을 본다면 네, 엘버트 블라 CEO가 가장 기대한다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엘라나타맙이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안착하는지 봐야 합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회장은 당 제품이 두 자릿수 숫자를 내는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 이 매출을 기대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 생각인데요. 역시나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사노피, GSK 등이 이 백신 없던 시장에서 최초로 등장시킬 이 RSV 백신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엘버트 블라 회장도 이 나머지는 다 별 무리 없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백신은 역시나 조금 자신이 없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 베스트 1 클래스인, 베스트인이죠. 베스트인 클래스인 SIP 작용제인 에트라시모드 이것도 눈여겨봐야 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많이 줄였죠 제가. 다음으로 2030년까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2024년 이후 개발 승인될 약제로 여러 약제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고 JP모건도 관심 있어하고 화이자 이 회장님도 길게 언급한 이 경구용 GLP-1 제제인 다누글리프론입니다. 네, 여기 밑에 오타가 있네요. 성장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이자에서는 GLP-1 제제가 향후 이 900억 달러 수준까지 이런 비즈니스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 엄청나죠. 이 경쟁 회사는 자신들을 포함해서 오직 이 세 군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은 아직 이상 약제이니까 고맙게도 이 시장의 맹주는 누구인지 말을 해준 꼴이죠. 우리 모두 다 이 시장의 원투펀치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mRNA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미있게도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모더나 CEO인 스테판 방셀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mRNA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고 mRNA 백신이 여러 복합적인 통합 백신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되던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봐요. 현재 코비드 백신과 이 치료제 제휴하고 화이자는 이 500억 달러 비즈니스인데 앞으로 다가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비즈니스에서 이 170억 달러가 날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2023년 올해부터 2024년 6월까지 앞으로 이 18개월 동안에 19개의 신제품 런칭이라는 전무후무한 승인쇼를 기대해라. 그 제품들을 가지고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딜을 통해서 또 강력한 매출을 낼 텐데 그게 얼마죠? 네, 250억 달러를 기대한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들로 매출을 더 올리겠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 매년 6%씩 성장한다고 하면 2030년에 화이자의 매출은 700억 달러의 비즈니스에 도달할 거고, 이게 만약 10%씩 성장한다면 84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화이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는 투자자가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또 필요할 때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네,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이 질문이 있었는데 화이자는 뭐 어떠한 형태의 딜이든 기존에 보여준 바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이 화이자가 강조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제약회사가 신약을 허가받을 확률이 최종적으로는 10% 정도 되는데, 화이자는 최근 들어서 신약 승인율이 22%라는 굉장한 효율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뭐 중요한 정말 포인트긴 해요. 이러한 승인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신약 승인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보시는 것처럼 유동사단의 규모가 정말 굉장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딜이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으로 사실상 히든카드일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이 코비드19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종식되긴 힘들 것이고 여전히 보건 이슈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즉 mRNA 백신이겠죠. 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뭐 2020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비드19가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수년 내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안 오길 바라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비현실적이겠죠. 자, 그러면 저라면 언제 투자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이 화이자, JP모건 컨퍼런스 이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면 제가 이 화이자를 보유했던 때가 뭐 2020년대 이때쯤 30달러 밑에였으니까 뭐 이때겠죠. 이때 사서 이제 한창 이 코비드19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제가 화이자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쯤에 50달러대 때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만약 화이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싸게 사셨을 테니까 이때쯤 제가 말씀드렸을 이때쯤이니까 이때 사셨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자에 지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은 정말 조금 애매한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이자 앨버트 볼라 회장이 사실 포인트를 줬는데, 앞서 우리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화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시기에 들어가고 중요한 품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품목들이 잘 런칭이 되는지, 그리고 그 품목들의 뭐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세일즈로 보면 느낌이나 그리고 조금 다음에 올 그런 매출 추정을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화이자 매수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안전마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뭐 당연히 우리나라 뭐 이상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회사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사겠냐 너라면? 저는 화이자의 지금 시가 배당률이 3%대인데 이게 4%에 근접하고 비즈니스가 조금 더 앞단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2023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화이자의 비즈니스가 분명히 이 코비드19 백신 매출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이 언젠가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를 장기간 지속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40달러대 초반쯤, 그리고 아니면 40달러가 조금 깨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 보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기회를 또 많이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뭐 추천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저라면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 현재 비즈니스의 이 화이자를 한번 보유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요.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이걸 보겠죠. 언젠간 또 화이자를 또 사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항상 이 장수하세요. 저 새끼 지무덤 지가 봤어.